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태국기 54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예, 저는 김세욱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너무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갑자기 또 마음이 급해집니다. 조선일보가요, 배임 의혹 제기한 한겨레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한다고 하고 안 하면은 그것도 민망한데. 난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거든.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다고 해서 해놓고 바로 그 취하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법적 대응은 한 거네요. 하긴 했는데 뭐 아무튼. 취소했다. 근데 뭐냐면은 뭐 가지고 그랬냐. 하도 여러 개가 한겨레에 걸려 있어서 헷갈리시죠. 어제 조선일보와 한겨레, 조선일보와 KBS, 그리고 조선일보와 미디어 오늘 뭐 이렇게 해서 많이 MBC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제 말씀드렸던 건데 TV조선 출범 당시에 50억 원을 출자한 수원대 법인이 주식 전량을 조선일보에 매각한 사실이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한겨레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배임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정정 보도를 요구를 했고요.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저희가 한겨레 기사를 이제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읽어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것이 위반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의혹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 뭐 이런 식의 정황이 내용이거든요. 좀 수상하다. 네. 아무튼간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빨리 자기네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방통위도 지금 얘네가 우리한테 뭘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관련된 이런 네. 뭐 계약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냥 입을 확 막아버리려고 하는 보도하지 마 이 얘기만 지금 하고 뭐가 있는. 수상하군요. 네, 그런 거죠. 조선일보가 TV조선 출범 다시 그 수원대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번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조선일보가 TV조선에 우회 투자를 한 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종편 승인 과정에 그 승인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반일 수 있다. 승인 과정의 위반, 그러니까 방송법을 어긴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합리적인 의혹을 지금 쭉 얘기를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엄청나게 발끈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생각에는 방통위가 이거는 승인 과정에서 방통위가 서류를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방통위가 정확한 사실을 판단하고 늘 말하지만 방통위가 나는 수사권이었고 뭐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검찰에 이거 수사해달라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난 너무 불쾌하다. 방통위 정말 잘못한 게 없다. 쟤네가 잘못한 거다 생각하면 TV조선 수사해달라고 하세요. 그런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계속 아니다. 뭐 나는 모른다. 아니면 또는 뭐 우리 몰랐다. 말하면 고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정말 근데 이게 어제 나온 다음에 방통위에서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 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정도 됐으면은 뭔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이게 방통위에서 이런 식으로 대사하는 그 특정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바이백하는 옵션 조항이 있으면은 그 계약을 이제 할 경우 이게 순수한 출자행위로 보기 어려우니까 이때 만약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도 얘네가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승인 조건 세부 심사 기준에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게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방통위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저는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그렇죠. 의혹이 나왔을 때. 왜냐하면 본인들이 했던 그런 심사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네네. TV조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방통위가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전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조그만 단체들도요.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나랑 연관될 일이 있으면 빠르게 막 소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당장 못하면 우리가 지금 조사를 착수했다. 내사를 시작하겠다. 빨리 하겠다. 확인하겠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왜 뭐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럼 이 보도가 막 나오고 자기들끼리 고발한다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시나리오 예상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이제 요즘 김어준 흉내내는 거야? 아니 그냥 이때까지 해왔던 네. 방통위의 행위를 보면은 네네.
법률 자문을 구해본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긴 하네. 법률 자문도 꼭 받아야 되거든.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아니면 사적 계약 행위. 법률 자문 받느라고 한 달 걸린다. 그렇죠. 참. 네, 제가 보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아니 그럴 거면 미리 발표를 하시든가. 네, 네. 제가 말하기 전에 하셨어야지. 요거 말했으니까 이제 말 못한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이 얘기는 저희가 조금 더 민원연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한겨레 기사가 뭐가 이렇게 다 의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방통위에서 빨리 뭔가를 조사해서 내놓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와 귀찮은다 이렇게 하기도 참 민망한 거야. 그러니까 TV조선이 정말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TV조선 그러니까 TV조선이 잘못한 거 아니지. TV조선은 태어난 아기였으니까 그렇죠. 그 아기를 낳은 조선일보.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편법으로 그렇죠. TV조선의 소유 지분을 어떻게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도 그렇고 공정거래위도 그렇고 이게 이제 어쨌거나 이 주식 가치를 정확하게 이게 비상장 주식이라 뭐 이런 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정말 정당한 거래 행위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협조를 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좀 더 법적인 걸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 방법이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할 것이 무엇인지 좀 정리해서 저희가 저희 액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법률 자문 받지 마세요. 나? 아니 방통위. 나는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우리는 받아야 돼. 우린 받아야 돼.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오랜만에 우리 그게 뭐였지? 주성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응원할 일은 하나도 없어. 욕할 일만 있어.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이지 사실 기자라 칭하기도 실례지 발라뛰는 기자분들께 민폐지 일기장 쓸 거면 그냥 폭실 민원연 주성치. 너네가 언론이냐 특집. 아 무섭다. 남양 특집. 남양 특집인데. 네. 근데 주성치에 네.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네.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뭐였죠? 오랜만에 해가지고. 주성치가 이게 뭐지? 그거였죠? 주장 성명. 치얼스. 치얼스. 민원연의 주장. 네. 그리고 치얼스는 거의 없다는 거. 요즘 치얼스는 뭐죠? 치얼스 할 일 좀 만들어줘 좀.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좀 응원하는 거죠. 힘들어하시는 분들 언론과 아니 뭐 잘했다. 네, 네, 네. 아. 그럴 만한 사안이 없네요. 네.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가 두 가지인데요. 그동안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온 성명 논평 중에서 두 가지를, 이거 말고 몇 가지 더 있었는데 두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보도에서도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단톡방이 요즘 뭐 단톡방 함부로 들어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난리입니다, 거기서. 난리. 근데 단톡방이 또 하나 공개가 됐는데 그 단톡방에서 기자들이 아주 황당한 행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청와대 청원까지도 올라가고 해서 이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기사는 별로 안 나왔지만 그래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제 취재 정보를 공유한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에 이제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갖고 기자들이 서로 뭐 취재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놨지만 여기서 불법 촬영물이나 성매매 업소 정보 에잉?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 막 이런 것들을 농이라고 짓거리면서 하는 그런 가해 행위를 한 행위가 이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운동 단체 중에 이제 디지털 성범죄 아웃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이것을 처음 폭로를 했고 그 뒤에 뭐 미디어오늘이나 이제 몇몇 매체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취재를 해서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성매매 업소 추천해달라는 이런 내용들. 아니 근데 이 방에는 여자들은 없었어요?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단톡방이니까. 그거는 익명인가요? 익명 단톡방이 오픈 채팅 같은 것처럼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비밀 단톡방인데, 그러니까 인증을 하면은 방장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매체의 기자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신분은 알게 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것이 드러나면서 공유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익명성이 좀 보장이 된다. 네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참. 카톡방의 이름은 또 되게 문학적이야. 시가 흐르는 문학의 밤. 너무 웃기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 카톡방이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게, 시가 흐르는 문학의 방이었던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취재 정보를 나누는 정보공유 카톡방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방의 이름은 또 웃겨. 기영도 시인 30주기 추모 문학방. 너무 기분 나쁘다. 너무 웃기죠, 진짜. 짜증나는데 약간. 이게 대부분 이 방에서 인원 자체는 이제 뭐 20명에서 100여 명까지도 있었는데 주로 이런 대화를 했던 사람은 10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성매매 후기 관련된 내용은 올해 초에 1월달 정도에 굉장히 활발하게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이 대화를 주도하던 한 사람이 태국을 가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태국에서 성을 구매했던 상대 사진 막 이런 거를 거기에 올리고 돈이 얼마였다 막 이런 것들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말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2017년에도 해외에 가서 이제 출장을 갔다가 중국 출장을 갔다가 거기 성매매 한 거에 대해서 그걸 막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막 공유를 하고 그리고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정보들도 막 나눈 거죠. 뭐 어디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 막 이런 걸 물어요. 그리고 뭐 이런 데 자주 가시는 분 있냐 뭐 이런 걸 물어요. 그러면은 누가 막 또 답을 막 해줘. 나는 뭐 거기는 별로였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세하게 후기를 남겨달라 막 이런 얘기들을 또 막 나누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설명하기도 정말 너무 싫을 정도로 충격적이네요, 진짜. 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연예인들 뭐 합성사진 여성 연예인들 합성사진으로 그 여성 연예인들은 굉장히 고통받고 그래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막 이랬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진을 받고 싶다, 공유해달라 막 이런 게 올려요. 그럼 사람들이 또 막 공유를 해줘. 어처구니가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매매 업소에 있는 여성분들이나 이런 걸 몰래 촬영한 것들 이런 것들도 막 공유하고 이랬거든요. 기자 단톡방 맞아요? 그러게요. 믿고 싶지 않지만 정말 너무 아니 이런 거를 취재한 사람들이 기자 아닙니까 또?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라서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혹시 뭐 이런 거야. 누군가가 그런 그 가짜 뉴스를 하기 위해서 보수 방에 막 일부러 이렇게 잠입해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난 여기 잠입해서 취재를 하겠어. 그러면서 모두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도 취재를 안 해. 문제는 그걸 가지고 그게 돌았으면 거기에서 항의하기 싫으면 뭐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기사를 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히히닥거리고 그냥 보고 있었던 거잖아. 어쨌거나 이 방에 있던 사람이 아마 디지털 성범죄 아웃 쪽에 제보를 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그쪽에서 들어갔을까? 하여튼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희 추정이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인 거죠. 이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거나 성매매는 다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폭력 특별법 14조 2항과 정보통신망법 이제 44조의 7을 보면은 이런 음란한 음향이나 화상이나 영상 뭐 그리고 동의받지 않은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뭐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이런 걸 다 금지를 하고 있고 성매매 처벌법에서도 성매매를 이제 금지를 하고 또 성구매자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정말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건 수사를 해야지. 그렇죠. 진짜 근데 참 창피해. 근데 문제는 이거를 고발을 했으면 보도가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보도가 없다는 게 우리가 사실 이거를 알게 된 것은 한 일주일 됐나요? 이 보도가 나온 게. 그런데 너무 보도가 없어서 후속 보도가 없어서 모니터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보도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나 좀 봅시다 했는데 보도가 너무 없어서 이건 뭐 모니터 보고서로 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평 처리가 돼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제 그 기레기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는 기레기라는 말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이 사회에 정말 큰 폐해라고 생각하는 게 언론인을 존중하지 않고 언론인이 정말로 그렇게 무시당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정말 나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언론인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야 우리 사회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뭐든지 다 기레기라고 이렇게 퉁치는 게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대학생들이 정말 좀 약간 철없이 치기로 그렇게 했어도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사회 문제 의식, 그러니까 그 문제 의식을 갖고 뭔가를 지적하는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유하고 하지 말라라는 말 한마디도 못 하고 그렇게 그런 카톡방이 존재했고 그리고 이게 보도가 나왔어. 그러면 공범이 아니고서야 왜 보도를 안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짜 이건 기레기다. 기레기다. 근데 아직 이렇게 더 남았거든요. 네. 어. 또 이렇게 있어요. 더 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정말 많은 짓을 했어요, 이 네. 사람들이. 이거 보고 정말 화를 냈었는데 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네네. 김지은 씨와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2차 피해를 멈춰달라 언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했었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사건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 김지은 씨 사진이 있다는데 한번 뭐 공유해달라 이러면서 막 몸매를 품평을 하고 막 신상을 털고 막 외모 이런 평가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단톡방에서 그러면서 막 정말 너무 입에 담을 수 이거 옮길 필요도 없는 너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막 하고 있고 또 예전에도 이제 여성 연예인 한 분이 과거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막 한참 검찰 뭐 수사를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막 그 내용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냥 시민들이 뭐 그런 영상을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언론인들의 역할인데 그렇죠. 영상이 떴다는데 정말 사실이냐? 영상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영상 공유해달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기자들은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자기들이 정보를 되게 많이 접근하자. 우리 일반인들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찌라시도 많이 보게 되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의 이렇게 뭐라 그러지? 특권의식 같은 게 제가 보기엔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보를 좀 더 빨리 많이 접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필요한 정보를 많이 접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한 이런 이상한 정보 있잖아. 이런 거 보면 나도 그거 구해줘. 이런 식의 얘기들을 저는 이런 카톡방 아니어도요. 사실 저의 남편이 이제 신방과를 하고 친구들이 다 기자를 많이 하니까 이게 뭐여 우리끼리 단톡하면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야, 뭐 어쩌고 그러면 막 뭐라고 하죠. 이제는 뭐라고 하도 잔소리 하니까 예전에는 무슨 사진 좀 구해줘.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무슨 대단한 특권도 아닌데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좋은 기사를 써주셔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러지? 그 무기잖아 이게 정보라는 게 일종의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무기인데 그 칼을 잘못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실제로 막 취재를 해서 보도로 이어지는 그런 정보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런 식의 되게 가십 같은 정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네. 본인이 취재 활동을 하거나 사람들한테 사교 활동을 할 때 이용을 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은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이렇다던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나 던져주는 내가 것처럼 뭐 이건 이렇습니다. 뭐 네, 그런 얘기 이러면서. 돌던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일종의 자신들이 이제 편하게 이런 어쨌거나 사교를 하고 관계를 맺어야지 취재원들도 이제 관계를 좀 더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네네.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할 때 굉장히 나쁘게 이런 부분들로 관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 거죠 보면은. 있구나 또. 아니, 그리고 참 쓸데없이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또 있어. 기자잖아? 그럼 기자한테 꼭 뭘 물어봐. 맞아. 뭐 이런 찌라시 거 있냐 이런 거 물어보고 맞아, 지금 뭐 맞아. 나왔는데 있어? 막 이러고. 찌라시 봤어? 막 이러면서 네, 뭐 너희 찌라시 많이 받고 있지? 뭐 이러면서 네. 달라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식의 그러니까 사실 그 찌라시가 안 좋은 부분들 특히 연예계 뉴스라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은 그냥 안 좋은 부분들이 되게 많죠. 가십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네. 근데 막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더 정말 화가 났던 부분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영상 뭐 이런 것들이 뜬 다음에 네. 그 YTN에서 이제 그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카톡방 운영하는 방장이 그 기사를 올리고 YTN 형님들 이거 나누셔야 됩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정준영 씨
불법적으로 한 부분들이나 이런 영상들 뭐 아니면은 이 사람이 여성들하고 부적절하게 찍은 사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막 공유해달라 그러고 버닝썬 관련된 영상 유출됐다는 소식이 도니까 그거 공유해달라 막 이러면서 이거 공유를 왜 자기네 흥미거리로 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누군가가 막 부적절한 영상들을 막 공유하고 이러면은 막 사랑합니다 형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답하고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정말로 이거는 너무 나빠요. 정말. 예. 하여튼 이런 일들이 정말 일일이 다 저희가 전해드리기에도 너무 부적절한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아니 근데 기자들이 그랬다니까 더 충격적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충격적. 그래서 저는 일단 저희 논평에서 사실은 저희가 제일 처음 지적한 부분은 이게 뭐 이들이 실정법을 위반을 한 거나 이런 거 일단 그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엄정한 수사 당연히 필요한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부분은 이 사람들은 기자 일을 하면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정말 세상에 반은 여성들만 그러겠어요. 다른 소수자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동등한 인격을 갖고 있고 동등한 인권이 있는 이런 동료 시민으로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언론인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계속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이런 아젠다들을 계속 던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언론이잖아요. 아니면 뭐 2차 가해하지 마라 이런 기사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근데 정말 기본적으로 정말 여성이나 이런 소수자나 이런 사람들을 동료 시민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자 일을 할 수 있는가? 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이 직업을 선택하면 안 돼. 이건 정말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예요.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자유가 있어도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거면 이런 직업을 선택하면 안 돼요. 찌라시 만드는 데 가셔야지. 정말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근데 동창회 방이나 여기저기에서 사실 이런 식의 생각 없이 툭툭 던지던 이런 농담들이 사실 이런 SNS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 저희가 보기에 최근에 한 5, 6년 정도부터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계속 하는 말 그냥 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이런 거 올릴 거면은 이 모임에서 난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나와버리시던가 계속 그런 노력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자들은 일단 잘못했고 이것에 대해서 보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접하는 많은 SNS에서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이런 말들이 있을 때 그 나의 불편함과 불쾌함을 좀 표현해 주시는 그런 이건 노라고 말해주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거듭 드립니다.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하나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바쁜 와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유령 기자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꼭 그렇게 얘기했대요. 유령 기자. 미디어오늘 기자들은 대체로 목소리가 이렇게 정철욱 기자처럼 네. 쫙 깔면서 그래요? 저장님 유영 기자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게 정말이요? 막 이러면서 이게 뭐랍니까? 막 이랬는데 이 보도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도가 아니고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정말 그런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수혁 팀장은 전에 기자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되게 흥분을 했죠. 그래서 미디어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장슬기 기자 그 기사를 보면 제보를 거부한 기자, 그는 유령 기자였나라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제보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서 자기가 취재를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런데 일요서울이라는
매체에서 이게 시사 주간지래요. 네. 그런데 매체에 기자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사를 보면 거기에 있는 기자들에게 제보를 하는 문자를 그러니까 메일을 다 보냈는데 네. 메일에 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메일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기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기자로 보인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가짜 계정, 그러니까 계정을 그러니까 이메일 계정이 다른 이름이랑 이메일 계정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메일 보냈을 때 응답하지 않고 뭐 제보를 하겠다 그 기자랑 연락을 취해달라 해도 제보를 거부하는. 네네. 그 기자는 계속 전화도 받아주지 않고 기사를 쓰는데 제보는 안 받는. 기사는 네. 막 한 달에 막 100개씩 나오는데. 아 그래요? 이게 뭐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요서울의 서장을 아주 잘 아는 어떤 사람이 미디어오늘에 일요서울이 기자 수를 많아 보이게 하려고 실제로는 없는 기자 계정을 만들어서 기사를 올리고 있다라고 이 기자에게 장슬기 기자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잘 아는 어떤 사람 말이 일요서울에 올라온 기자 이름 6명을 지목하면서 이 사람은 실존하지 않는 기자다. 그러니까 유령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장슬기 기자가 여러 사람에게 이제 그 메일을 보냈는데 실제로 4개의 메일에서 주소를 찾을 수 없음, 주소를 찾을 수 없거나 해당 주소에서 메일을 받을 수 없어서 메일이 전송되지 않음 이런 답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오늘에서는 기자가 10명인 신문사에서 4명이 허위 주소로 메일 주소를 적었다라면서 이것은 유령이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미디어오늘 말이 지난 15일 오후에 일요서울 쪽에서 유령 기자의 존재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 유령 기자로 추정되는 기자 계정에서는 16일 오후부터 19일까지 기사가 한 건도 올라오지 않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올라오던 그 기자들 유령들이 활동 안 하는 거지. 내 존재가 들통났나? 갑자기 한 건도 안 올라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우리 이제 논평에도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왜 이랬을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일단은 본인이 김세욱 팀장이 말하는 생각하는 왜 이랬을까에 대해서 가장 큰 건 뭐예요? 일단 2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가 많아 보이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허세 부리는겨? 왜냐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생산하거나 이랬을 때 약간 좀 매체가 막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자 수를 올려놓고 한 동일인이 여러 가지 기사들을 생산하면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기사 생산에 이제 이런 언론 규모 이런 것들을 이제 포털에서 이런 제휴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하는 심사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광고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제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좀 꼼수를 부린 게 아닐까 의혹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게 기자 수 대비 기사량이라는 것들이 있고 이제 네이버에서 평가를 할 때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이런 데서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인 목적, 이윤 추구 언론사에서 네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했듯이 그래서 기자가 많아 보이고 싶은 것과 그렇기 때문에 기자 수 대비 기사량이나 이런 평가들에 대한 이 2가지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오늘 기사에서는 이제 네이버에 뉴스 검색 제휴가 되어 있는데 일요서울이 뉴스 검색 제휴가 아니고 뉴스 콘텐츠 제휴 이런 다른 계약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모두가 하고 싶어 네, 하죠. 모든 것을 이제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이 평가위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재평이라고 하는데 재평위에서 발표한 심사 규정을 보면 해당 매체의 전체 기사량이 일정 건수를 넘어야 하고 그중에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해야 된대요. 즉 그 매체의 기자들이 기사를 많이 써야 된대. 그러니까 연합뉴스 거 그냥 전제하고 이런 거 말고 월 몇 개 자체 기사 생산량 이런 것들이 기준이 다 있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기자들이 쓴 게 많아야 되니까 가짜 기자를 만들어서라도 뭔가 기사를 막 써낸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써내는 기사가 과연 진짜 제대로 된 기사겠냐. 거의 다 어뷰징.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베끼는 식의 그런 기사였을 거 아니에요. 그 유령이 그렇게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될 수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재평위에서 심사를 할 때 보면은 정량평가랑 정성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량평가는 계량적인 평가를 하는 거고 정성평가는 심사위원들이 이것이 뭐 저널리즘적으로 괜찮은지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심사위원회 주관이 들어가는 네. 평가인데 정성평가 비율이 굉장히 높긴 해요. 80점이고 정량평가가 20점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정량평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식의 뭐 일정 건수를 유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받지만 네. 정상평가에 대해서 할 때도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임해차 이렇게 크고 이러니까 이게 기사 하나하나를 보면서 검토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런 정량적인 기준을 머릿속에 담고 사실은 심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 보이고 부피가 커 보이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매체 입장에서는. 좋은 제휴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이 사람들이.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니까 24일에 오후에 네. 장성훈 일요서울 편집국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네. 미디어 오늘과 통화해서 자기는 유령 기자 존재 몰랐다. 어머, 어째 편집국장이 자기네 기사가 그렇게 나가는 걸 몰랐어? 그러니까 온라인 기사의 경우 주로 팀장들이 데스킹을 본 뒤 출고하고 나는 지면 편집에 집중하기 때문에 몰랐다. 말이 안 돼요. 이게 그 재택 기자인 줄 알았나? 이게 뭐야? 한 번도 얼굴도 보지 않았지만 월급도 주지 재택 않는. 기자거나 재택 편집장이거나. 네. 아이고 거기다가 허위 이메일은 기술적인 문제로 벌어진 일이니까 관련 사실을 조사 중이다. 네.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그리고 네. 대신에 미디어 오늘이 유령 기자로 추정한 기자들 있잖아요. 실명이 있거든요. 4명이 있어요. 네, 4명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이 실제 일요서울에 없다. 요거는 인정을 했답니다. 또. 그러니까 유령 기자 인정을 한 거죠. 몰랐지만 인정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난 잘 모르겠네. 뭐 관리 감독의 최종 책임은 편집국장이 내게 있다. 아직 누굴 징계위원회에 올릴지 파악이 되지 않았다. 전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이건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언론사는 문을 닫아야 될 것 아니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책임이- 그래도 편집국장이 있잖아요. 아무리 팀장들이 검사한다 그래도 자기네들 사이트 그럼 자기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온라인 기사를 읽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주간 지면 신문들에서는 이제 기획 취재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부분이 기획 취재한 부분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문 다 보면 알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스트레이트 기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주에 있었던 것들을 좀 종합해 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온라인에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체크 같이 하면서 연동해서 보통 다 한단 말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저는 이거 정말 몰랐다면 이분 편집국장 왜 하시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다 거짓말이야.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건 일단은 유령인 거 정말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유령을 만든 이유가 허세를 부리거나 아니면 그런 제도를 잘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말을 하지.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든 핵심은 뭐냐면은 기사를 베낀다는 거예요. 남의 기사를 계속 베끼고 있다는 거지. 진짜로 쓰려면 유령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나도 좀 우리 민원연의 유령 활동가가 있어서 보고서를 좀 잘 써주면 겁나 좋겠네. 근데 돈을 안 주는데 유령이 나타나서 써질 리가 없어. 품질 좋은 기사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냥 쉽게 표절해서 그냥 쓰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게 이 유령 존재 그 존재 그거보다도 그것도 되게 나쁘지만은 기사를 이렇게 너무 표절하다 보니 하다 이런 일까지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표절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더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이 표절 도대체 어쩔 것이냐. 일요서울 표절부터. 네네, 일요서울. 예. 그러니까 이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요서울이 기사 표절도 지금 같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자기네들이 이건 인정을 했어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기자 한 명이 정치부 소속의 기자 한 명이 정말 뭐 다른 지역 매체라든지 이런 데서 취재한 내용을 정말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그냥 다 베낀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게 더 웃겨요. 다른 매체 기자가 이제 해설 기사 같은 걸 쓰면서 분석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분석한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이렇게 쿼터로 갖다 쓰면서 이렇게 인용 보호해갖고 정치권의 한 관계자, 익명의 한 관계자 이런 사람이 한 말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거는 표절을 한 데다가 그 표절을 심지어 왜곡해서까지 표절을 한 거예요. 야, 진짜 정말 너무 심하네 이거는. 이건 너무 심각한 일인 거거든요. 기자가 허를 아니지. 쓰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남의 거를 가져다가. 근데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 기자가 일요서울 미디어그룹의 회장 아들로 일요서울의 사내 이사를 또 겸하고 있대요. 어머, 이게 웃긴다. 뭐야? 이게 뭐야? 엉망. 야. 그래서 없어져야 돼, 내가. 이게 이제 취재가 들어가니까 그 일요서울에서는 이제 23일 홈페이지에다가
우리가 그동안 관행처럼 내려오던 통신계약 매체 기사 짜깁기를 이제 하지 않도록 내부에서 엄중하게 조처를 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문제를 야기한 기자들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연합뉴스 통신매체 짜깁기 이건 단순히 표절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뭐 사장 아드님이라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정말 근데 어떻게 말을 해도 정말 그냥 독자들을 기망한 거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엉망진창이네. 네, 정말 이거는 정말 이렇게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표현 안 하는데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이거는 이거는. 엉망진창. 네. 진짜 이거는.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일요서울에서만 과연 있는 일이냐 아니라는 걸 저희는 이미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최근에 유력지 이제 저희가 엄청 조중동 막 여기서 대거대 언론 막 대표하는 매체인 것처럼 나오는 중앙일보 역시 최근에 특파원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그대로 베껴서 칼럼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다른 특파원들도 외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인용을 하고 표절을 하는 상황이 좀 계속 지금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연합뉴스 그거 쓰는 거는 너무 일일이 그거야 뭐.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서 많은 그건 그냥 매체들이 일상이고. 네, 그거는 다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네.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보면 실제로 2017년에 인터넷 신문위원회에서 기사 심의를 하는 게 있는데 표절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무려 1,480건이래요. 전체가 이제 3,378건인데, 그러니까 43.8%, 그러니까 거의 50% 가까이 이런 이제 표절 금지 위반으로 적발이 된 거죠. 기사 심의를 했는데 기사 심의에서 이제 부적절한 것 중에 거의 50% 가까이가 표절이었다라는 문제인 거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뭐 중앙일보가 표절 그 외국 한 건 성이라도 있는 거네. 이걸로 치면 아니 특파원이니까 그렇게 성의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하긴 그렇대. 그 동네 거또 표절한 거니까. 그렇죠? 그 동네 있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자들이 너무 표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이럴 거면은 뭐 뺏겨쓰기 뭐 시험을 봐야 되나? 뭐 할러 기자 그렇게 어렵게 되게 그러니까. 만들었어. 아 참날로. 뺏겨쓰기 하세요. 그냥. 예전에 이제 PD저널에서 그 최양락 씨가 그 뭐 이제 MB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양락 씨가 MBC 라디오를 되게 오래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하차한 거에 대해서 그 기자가 이게 왜 갑자기 이 사람은 사라지게 된 거지? 해서 취재를 막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 대한 취재를 하고 그 MBC 내부 PD들 여러 의견들 이제 그 제작진은 그런 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다 해서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건 이제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맞아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논란이 좀 있었죠. 그걸 썼어요. 근데 그거를 엄청나게 그 당시에 그게 왜냐면 처음 나온 기사였고 그런 기사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거를 그 한 며칠 있다가 모 일간지의 그 쪽에서 마치 자기네들이 취재한 것처럼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그냥 그 너무 그냥 방송과 정보에 의하면 그런 것처럼 한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막 쓴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작은 소음 매체라든지 아까 일요서울도 지역신문 매체, 그러니까 지역신문의 기사를 그대로 베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 근데 기획은 좋아. 이러면은 정말 그 기획을 통째로 이렇게 아예 가져가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연합뉴스 같은 거 표절하는 거는 너무 많고요, 그거는. 근데 전문지라든지 좀 작은 중소매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 기획들이 맞아요. 괜찮을 때 정말로 통째로 가져가서 아주 일부의 구성만 바꾸고 마치 자신들이 취재해서 쓴 것처럼 그렇죠. 되게 많습니다. 예, 그 기사에 인용된 사람들 이제 뭐 취재원에게 취재를 해서 멘트를 딴 것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대로 전화해서 물어갖고 조금 다르게 말을 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행위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히 뭐 연합뉴스를 조금 베낀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언론 전체적으로 굉장히 게으르고 나쁜 기자들이 사실은 이건 많은 거예요. 자격이 없다. 정말 잘하는 기자들도 정말 많지만 나쁜 기자들도 꽤 많은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요. 자, 그 베끼는 것에 대해서 그 자기네들은 막 뭐 요즘 표절 그 교수들 표절 이런 거 엄청나게 지적하면서 맞아요. 자신들은 조금도 그리고 또 성의 있게 베끼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그게 이렇게 잘 정리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막 두서없이 그냥 쭉쭉 베껴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레기의 문제들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말한다고 대안이 나오지도 않네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 유령 기자 문제는 일요서울에서 지금 대충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정말 다시 태어난다 이런 정도로 하지 않고서는 이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매체들이나 이런 뭐 유령 기자나 표절 문제나 뭐 이런 아까 기자들 단톡방 이런 네. 문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다들 뭐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혹은 뭐 우리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이런 표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어쩔 수 네네. 없어서 이렇게 선택한 우리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징징된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이런 모든 변명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필요한 언론이구나라고 납득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죠. 예, 아무도 그렇기 없죠.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너무 당연한 문제지만 앞서 이제 뭐 그런 단톡방 이런 것들은 기자들이 사실은 정말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교육받아야 된다. 정말 제사회화가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저널리즘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뭐 우리가 정말 좀 잘 되고 싶어서 수익 좀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렇게라도 우리가 생존해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언론이 존재하는 건가. 이 목적 같은 거를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새기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아무리 좋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아무리 좋은 기준들이 정말 막 수백 개 마련돼 있어도 결코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정말로 언론사의 기자들이 다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 내 직업의 윤리는 무엇인가, 내 소명은 뭐지? 정말 좀 새기고 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언론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매일 7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언론. 언론사 스스로를 죽이고 언론 소비자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언론을 위해 민주언론 시민연합. 댓글을 봤더니요. 미련 곰탱님만 댓글을 지금 한 4개나 달아주셨어요. 저희 오늘 제가 부산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련 곰탱님 만날 건데요. 댓글 오늘 밤에 좀 쓰지 마십시오. 일단은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자유당 행태가 마음에 안 드네요. 뭐 우리가 언제는 들었나. 그들의 발언은 신경 안 쓰고 그걸로 팩트체크한다고 뭐라 하다니 저러니 자유당 별명이 거짓말당, 왜곡당, 구라당 등등이 있더군요. 지금 상태를 김구라가 되게 싫어하겠네. 구라당이라니. 지금 상태를 봐서는 오히려 자유한국당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 특집을 만들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라고 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어제의 그 난리를 좀 이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미디어오늘 기사도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조선일보가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한 거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 지금 팟빵 댓글방에는 그렇고요. 제가 그 유튜브를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기만 기자상 타는 것까지 뭐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독재 잔당이라고 인정하는 꼴이다라고 송도 밤안개님이 이름 참 재밌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뭐 수원대가 사돈이다라는 제가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사돈이다.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와 사돈이다라는 이야기 등등 해주셨습니다. 민원연 너무 수고한다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이제 내일은 그 민원연에서 한 행사를 좀 엮어가지고 민원연 소식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책 읽기 계속됩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으니까요. 내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지금 녹음 다 마쳤습니다.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청년에게 꿈과 여러분 희망,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타임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은 미래, 언론은 추억, 언론은 위로, 언론은 용기, 언론은 자존심, 언론은 현실, 언론은 우주, 언론은 날개, 언론은 무기,
언론은 구원. 언론은 희망. 우리들은 언론의 힘을 알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